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그 길은 멀기만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주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달 초 쇠파이프 건조 작업 중에 열탕에 빠져 숨진 노동자는 20대 청년의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은 우리 산업의 무척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이주 노동자들의 실체를 이주민 통번역센터 링크의 김나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이후로 이주 노동자들의 비율이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어떻습니까? 네. 이주 노동자들은 주로 3D 업종에서 근무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환경에 아주 열악합니다. 그들이 겪은 문제는 지금 의사소통 문제, 임금 체불 문제, 사업장 이동 문제, 그리고 숙소 문제, 특히 산업재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사실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도 기본적인 안전교육이나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던 걸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다른 현장에서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보다 더 취약한 점은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예. 지금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산업안전보건 교육 미진시한 점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이주 노동자 산업안전 통역 지원 사업은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하는 사업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위험성 등을 이주 노동자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표기되지 않았던 점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사망한 사건도 비롯하여 안전장치 미설치나 그리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주가 기계 장치를 안전장치를 센서를 끄고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산업재해 신청이 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은폐율이 60%가 넘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산재 은폐율이 60%는 한국인에 해당되는 보고돼 있는데요. 예. 그보다 이주 노동자는 더 높게 나왔을 겁니다. 사업주들이 산재 신청보다 공상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낮추려고 합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사업주가 더욱 신청을 꺼려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도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고 사업주에게 산업 신청 요구를 하면 해고당할까 봐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상 처리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하다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또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만난 이주 노동자가 있는데요. 일하다가 기계 작업하다가 손가락을 3개 다쳤습니다. 네.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다행히 뼈는 안 다쳤지만 지금 사업주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관계로 바로 일하라고 이제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는 손을 이제 붕대를 감고 어쩔 수 없이 다음 날에 바로 사업장에 가서 출근을 했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병원비를 내줬지만 이제 산재 신청을 말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도 비자 없는 관계로 이렇게 신청 요구를 하면 또 해고나 피해 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아픈 소를 이끌고 지금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 보천시에 있는
곳인데요. 그 10년 동안 이주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친구가 이제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다가 예. 신청 신고를 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이주 노동자가 야산에 유기된 그 죄로 사업주가 기소가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사업주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을 어떻게 해도 피하려고 처벌은 피하려고 그렇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2년 전에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이주 노동자 노동안전보건권리수첩이 제작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면은 거쳐서 21년하고 22년에는 노동권익센터에서 이주 노동자를 위한 권리수첩은 9개 언어로 번역은 됐습니다. 예. 많은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도움이 됐지만 그런데 9개 언어 이외에 다른 국적 가진 이주 노동자는 여전히 정보 부족, 그다음에 그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장을 좀 폭은 넓게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 접근의 장을 좀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정보 접근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많은 시민단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주 노동자는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의사소통인 문제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제 관련된 노동 문제라든지 관련된 내용은 번역문을 이렇게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안전 교육도 실시하는 걸로 자기 이주 노동자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주 노동자를 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노동력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금 체불과 폭행 그리고 차별 이런 여러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점점 이주 노동자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러면은 이제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주 노동자를 장기 제로하는 제도도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주 노동자 지금까지 진행해온 방식을 이제 맞지는 않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라든지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의 가족 결합권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특정상은 잘 고려를 하고 섬세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고가 나서 처벌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네. 그 전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런 감독들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가 정말로 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하루빨리 그 대책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민 통번역센터 링크의 김나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